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오늘은 글리코와 혈관 건강에 관한 부제를 가지고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뭘까요? 코로나에 좀 제외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안에 대한 그 붐이 상당히 많이 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안 미인 다들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얼굴, 또 보여지는 아름다운 몸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보여지는 아름다운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왜 그런지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챙겨야겠구나라고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힘든 시기, 추위와 함께 이런 코로나라든가 우리의 밀접한 상황들이 많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 안에 뭐가 있나, 어떻게 건강을 챙겨야 됐나라고 봤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셨나요? 과학자들만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쑥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흔히 불려지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기관들은 각각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은 같은 세포들로 밀집되어 있는 하나의 결합체거든요. 그게 조직인데요.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최소의 단위 세포로부터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은 바로 세포의 건강에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는 음식들도 지금 드시고 계시죠? 아침도 드셨죠? 그런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세포까지 가야 세포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먹기만 하면 세포까지 갈까요? 소화도 시키고 영양도 흡수를 하고 해서 혈액을 타고 영양소가 세포까지 가야 되고요. 이런 영양분만 있다고 세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호흡을 하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통해서 그것 또한 세포로 가야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냐면 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배달이 돼야 됩니다. 먹은 영양, 또 호흡한 산소들 세포까지 가서 그걸 세포호흡이다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인 거죠. 근데요, 문제가 이런 세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함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노폐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혈관을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가서 소변으로, 또 대변으로, 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끊임없이 원활하게 잘 될 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혈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물류 대란이 나서 우리 삶에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됐었죠. 우리 몸의 물류는 뭘로 이루어질까? 그게 바로 혈관이다라고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런 만큼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우리 알고 싶지 않지만 이미 조사로도 나와 있고요.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암입니다. 안 걸려야 되겠죠. 걸린 분들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암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전체, 전신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암을 총괄해서 1위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2위나 4위 같은 경우 뇌, 심장, 혈관인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죠. 심장혈관, 뇌혈관 다 혈관인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 또한 혈관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뇨 또한 좀 포괄적으로 보자 그러면 혈관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딱 이 1번부터 10번까지라고는 나열을 해놨지만 이 부분들이 진단 하나하나로 딱딱 떼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고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질환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 중심에 혈관 건강을 제일 핵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환의 중요성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얼만큼 강조를 해야 해도 뭐 과함이 없을 정도이긴 합니다. 혈관하면 큰 혈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조직들, 세포들은요, 세포하고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혈관뿐만이 아니라 미세혈관들까지도 건강 케어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장기와 조직들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양소 공급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줄어들면 제일 타격을 입는 부분 뭐가 될까요? 뇌와 심장입니다. 이게 멈춘다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문제일 때 어딘가 막혔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사망이 되거나 어떤 불구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중대하고요. 혈액순환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온몸의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죠. 근데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런 순환과 영양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포 활동이 줄어들거나 염증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세포 호흡의 결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노폐물의 배출이 안 되어서 우리 몸의 혈관 속에 노폐물들로 쓰레기들로 꽉 차게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 잘하는 것 또한 면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로가 길이 물류가 잘 뚫리듯이 그런 통로들이 제대로 챙겨져야 되겠고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몸에 보내는 신호, 물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진행이 됐을 때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챙기셔야 되겠죠. 만약에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얼마가 정상이라고 알고 계세요? 120에 80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120이라는 수치가요, 정상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동맥 안에 흐를 때 그 혈압이 120이라고 하는 수축기 혈압은요, 상당히 압이 센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동맥이 하나 탁 터졌다 그러면요, 천정을 뚫고도 남을 만큼 압력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걸 혈관이 다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 말초가 막혔다거나 뇌경색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면역력이 하락하는 부분, 혈액 안에 흐르고 있는 게 뭘까요? 조직도 그렇지만 백혈구들이 정찰을 하고 다니면서 몸 구석구석에 면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균들이 들어오면 포식도 하고요. 또 염증이 생긴 부분으로 가서 면역 활동도 하게 되는 거죠. 염증 반응을 통해서요. 근데 그런 게 순환이 원활치 않다 그러면 면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지지 않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만성피로 또한 순환이 잘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요. 또 거꾸로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초 쪽은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야 신부 쪽으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초에 혈액을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아주 미세한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또 노폐물들을 버려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지겠죠. 그리고 앞에서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 건강 또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잘 자고 잘 드시고 우리 때깔 좋다 그러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에도 영양이 제대로 가고 산소도 제대로 가서 맑고 윤기 나는 탱글탱글한 그런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상처 회복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혈관의 문제 또한 그렇게 더 악순환을 시키는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의 확인 자가 진단법. 나 손발이 차. 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젊은 여성분들도 참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뻐근하고 뭔가 관절이 안 좋고 이런 부분 또한 그렇죠. 그리고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 특히 뭐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확실한 원인은 아니지만 혈액순환 때문에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고 케어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난 자고 일어났는데 활력이 생겨지고 하루를 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도 피곤해요. 집중력도 잘 안 좋아요. 지금 그런가요? 물 한 모금 먼저 좀 드시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또 멍이 잘 든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혈액순환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몸에서 표시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평소에 챙길 수 있는 부분,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요. 그 외에 플러스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혈관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동맥과 정맥이죠. 그러니까 순환의 제일 핵심 부분에 심장이 있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되돌아가는 걸 정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동맥과 정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조직들의 세포들의 산소 공급을 하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모세혈관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핏덩어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입니다. 10만 킬로 이상이 되는 혈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맥은요 아주 질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혈관을 이루는 동맥을 이루는 것 또한 세포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세포에도 혈액이 가야 되겠죠. 혈관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혈액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동맥 내경에 혈액이 흐름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동맥 자체의 기능, 탄력을 유지해주고 탄성을 유지해주게끔 하는 동맥 자체의 세포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피, 중피, 외피 세 겹으로 아주 질긴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 압력에 견뎌지면서 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혈관 내피가 많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장입니다. 아주 건강하죠. 럽덥 럽덥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분이면 60회예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장기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관상동맥이다라고 하죠. 그 혈관이 상당히 건강해야 되거든요. 관상동맥. 근데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트 시술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올해 80이신데요. 친구분이 일주일 전에 스텐트를 하셨대요. 그것도 1년 전에 한번 하셨다가 다시 두 번째 다른 동맥에다가 관상동맥에다가 또 스텐트 시술을 하신 건데 많이 정보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거 먹으면 낫지 않을까 와서 설명 좀 해주라고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안내를 드려서 드시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면 평생 동맥마다 다 스텐트를 해야 된다. 아버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 이거 먹어야 살 수 있다. 돈 싸들고 갈래? 이래가지고 드시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최소 100만 원으로 해서 평생 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잡수고 계신데 이분이 본인을 평가하기로는 심장 상태를 평가하기로는 집이 좀 언덕에 있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안 찬 거 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건 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 굵은 관상동맥이요 아주 막힌 거거든요. 100% 막힌 게 심근경색이에요. 그럼 99%까지 막힐 때까지 뭐라 그러냐면 협심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가만히 계실 때 쉴 때는 별로 전후 자각을 못 하세요. 근데 등산을 하거나 어디 오르막을 오른다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우리 전체의 근육이라든가 세포들의 산소 공급이 좀 빨라야 될 때 그걸 심장이 혈액이 못 가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압박을 받느라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사실 한 3년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셨대요. 한 몇 초 아프고 말고 그래서 어깨에 관절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침 맞고 이러셨대요. 근데 협심증이 있을 때 심장에 통증을 가하고 거기에 뭐 쪼이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걸로 나타난다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좀 자각을 하고 검사도 할 텐데 다른데 방사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가슴 가운데가 깝깝해지면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끼니까 그 시간을 상당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필요할 때요. 이렇게 했다가 아프면 이제 그만두잖아요. 막 등산도 하다가 좀 쟁걸음으로 걷다가도 쉬기도 하고 오르막 걷다가도 좀 서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몇 초만 쉬어버리면 그 통증이 사라지세요. 그럼 괜찮은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게 되는 건데 절대 그러시지 말고 정규적인 검사도 하셔야겠지만 혈관 관리, 혈압 관리, 고지혈, 당뇨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텐트를 하는 인구가요. 찾아보니까 무려 1년에 7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면 하신 분들 꽤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필수인 거죠. 꼭 당사슬의 그 당영양소를 안내를 해드리는 게 우리의 소임입니다. 이건 뭐냐면 심장이 전신에 순환을 시켜주는 아주 핵심 중추에 있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환이다라고 하면 심장에서 빠져나오니까 머리로 갔다가 왼팔로 갔다가 왼다리로 갔다가 오른다리로 이렇게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오진 않을까라는 아주 좀 재밌는 오해를 하고도 계셔서 심장에서 나오면요. 바로 갈래로 쫙쫙 찢어집니다. 그걸 소동맥이라고 그러죠. 소동맥은 바로 모세혈관으로 쫙 전신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야 심장에서 아주 영양이든 신선한 산소가 와서 조직들이 다 세포들이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된 모세혈관에서 다시 노폐물들은 취합을 하고 소정맥에서 대정맥에서 다시 심장으로 와서 전신 순환을 통해서 다시 공급받고 배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우리 인체의 순환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혈관 단면을 잘라본 거예요. 평소엔 보기가 상당히
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맨하튼 가면서 여기서 봐서 너무 놀라웠는데요. 동맥 당면을 잘랐습니다. 그 안에 아주 빽빽한 당사슬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예요. 저 안에 저건 깨끗하지만 엄청난 물질들이 오가고 있죠. 세포들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상당한 물질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혈압의 압력을 견디면서요. 그럴 때 혈관 내피에 저 빼곡한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관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빗자루처럼 있어서요. 이물질이 붙는 거를 막게 하기도 하고요. 물질이 부딪혔을 때 쿠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도 하는 거고요. 저기에서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혈관 탄력을 늘어나야 될 때 늘리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산화질소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치매 예방한다 그러고 진코민, 뭐 그 은행잎 추출물 이런 것들을 주사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혈관에 에노를 발생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게끔 하는 역할인 거예요. 당사슬이 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보시면 빼곡한 당사슬은 없고요. 뭔가 거뭇거뭇한 게 묻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맥 경화의 진행 단계인 거죠. 혈관 내피의 당사슬은 없고요. 물질들이 많이 부딪히고 또 안에 물질들끼리 산화가 되어서 염증으로 좀 단단해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탄력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저 안에 붙어 있는 단단한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서 혈전으로 아주 가는 혈관을 막거나 이런 문제까지 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혈관 내피의 저런 당사슬들 그림으로 아래 그림으로 딱 대조가 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주 미세한 털들이요. 그 안에 지나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과 세포들과 교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백혈구나 적혈구나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거, 또 느리고 빠르게 가게 하기 위한 거 다 당사슬들의 역할인 거고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혈관 내피가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혈관 내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염증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단해지고 뭔가 거뭇거뭇한 게 끼이는 것처럼 탄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의 핵심이 이렇게 글리코캘릭스, 당사슬 숲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정상 혈관일 때의 모습에서 점차 죽상반에서 동맥경화의 진행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럴 때 어떤 걸 쓰나요? 저런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약이 없죠. 그래서 저런 아주 좁아진 혈관을 통할 수 있게끔 혈액을 상당히 묽게 만들면서 혈액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맨 오른쪽에 딱 막힌 게 이게 심근경색의 상태처럼요. 또 뇌경색의 상태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콜레스테롤의 죽상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딘가를 막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경 자체가 구멍 자체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좁아진 이 혈관은요 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 혈관은 과연 어떨까?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 당뇨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둘, 세 번째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현대의료에서는 말씀을 하지만 저희는 많이 보고 완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콜레스테롤 하면 뭐 나쁜 거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높아서 병원에서는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할머니를 한 분 뵌 적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요. 처방받고 중간에 검사 없이 계속 약만 받아다가 잡수셨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16인 거예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어요. 16이라면 좀 아시겠죠? 막 200, 300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16이라면 너무나 낮은 수치죠. 왜 그럴까 봤더니요. 너무너무 생산이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호르몬에도 문제가 되고 에너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약을 중단하고요. 다시 높여졌을 때 회복하는 걸 봤는데요.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끊으시는 단계가 올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를 아신다면. 근데 그 전에는 검사를 한 최소 6개월,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면서 잡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혈관 내경도 계속 보여드리고 혈관 내피의 당사슬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혈관의 문제는요. 혈관 내피의 만성 염증이 그 원인입니다. 염증이 왜 생길까?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생겨지고요. 또 하나는 혈관 내에 당이 높다라고 하면 당이 높으면 그 혈관 내에 있는 지질이라든가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AG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최종 당화 산물, 쉽게 말하면 당 독소라고 하는 겁니다. 당 독소들이요, 혈관 내피에 달라붙으면서 혈관 탄력을 잃게 하는 것도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LDL이나 HDL은 사실은 지단백이에요. 리포프로테인이에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을 근육이나 말초의 지방세포에 배달해주는 트럭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생산해 놓은 것들을 이제 혈액을 통해서 말초까지 배달해야 되는 이 트럭 너무나 필요하죠. 그게 LDL인 거예요. 근데 그게 혈관 내피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또 사다 스트레스와 만나서 딱딱한 염증 반응, 단단한 콜레스테롤 그 동맥경화까지 유발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말초에 있는 쓰다 남은 기름들을 실어서 간까지 와서 배달하거나 배설을 한다거나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으로 쓰여지는 게 HD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DL은 끌어서 와서 뭔가 취합해서 모아주니까 좋은 거. LDL은 이게 산화돼서 LDL 수치도 높고 하니까 나쁜 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 레벨 자체를 균형 있게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이게 당사자들 또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간까지 와서 배달하거나 중성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배설을 한다거나 합성을 한다거나 기름을 섭취해서 그래라고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성지방이 아니라 끌어서 와서 뭔가 취합해서 모아당의 섭취가 이런 중성지방을 LDL은 이게 산화돼서 LDL 식단에 대한 조절이 상당히 필요한 이런 콜레스테롤이 과연 그 레벨 자체에서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막의 주요 기질이 중성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죠. 기름을 섭취해서 그래라고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성지방이 끌어서 와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드시고 그러면 LDL은 이게 산화돼서 LDL 식단에 대한 얘기들을 알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나이가 들면 뇌신경세포가 노화되기도 하고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간에서는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 생성을 하고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혈액순환을 통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이유로 그걸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에 효소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 때 간에서 만들어질 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도 같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심장이 보호될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약을 오랜 동안 드시면 코엔자임 Q10을 별도로 드시지 않는 경우에 네, 콜레스테롤을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 수치로 조절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담즙산염의 구성 성분입니다. 쓸개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고 쓸개에다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소장으로 쏘아주는 건데요. 이런 담즙산염이 제대로 나와야 지방 소화라든가 우리 몸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흡수가 될 때 도움을 주는 부분인 거죠. 담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소화의 문제가. 그리고 부신 호르몬이라든가 성호르몬의 생합성의 주원료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인체를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부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하 조직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5가지 요소로만 안내를 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생명 활동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너무 많아서 문제네. 왜 많았을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너무 많이 없는 거죠. 그 수용체가 뭐라고요? 당사슬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로 보자면 혈관 내피의 당사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DL의 산화 억제입니다. 산화가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혈관 내피에 달라붙으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LDL의 수용체, 당사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글리코 영양소, 세포에 아까 털을 만드는 재료가 글리코 영양소인데 그걸 드심으로 인해서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거 먹어서 혈관 내피를 빗자루로 쓸어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AG, 최종 당화 산물, 당 독소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때 문제는 고혈당 상태, 또 인슐린이 많은 상태 이런 것들도 참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중의 중성지방의 농도를 유지하는 거. 중성지방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 정제당, 단수당들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농도가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중 호모시스테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검사도 따로 하잖아요. 이게 혈관 건강, 동맥경화의 주범이다라고까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인데요. 중간 대사 산물입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의 중간 부분인 거죠. 이것 또한 신진대사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빨리 대사가 넘어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정체가 되어서 혈관 내피를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비타민 6, 9, 1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비타민 복합체를 드시면 훨씬 유익하시겠죠? 그래서 세포 건강의 핵심 요소는 세포의 면역, 재생. 사실은 여기에 제일 혈액순환이다, 뭐 양대 산맥으로 표현을 했지만 혈액순환이 기본으로 깔려야 세포 면역, 우리 인체의 면역도 재생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의 핵심 제품, 글리코 영양소, 우리 전신의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엠브로토즈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세포 건강하면 세포막의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드리겠지만 항염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탁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혈관 내피의 산화 스트레스,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항산화제가 합니다. 안티옥시던트라 그래서 메나테크에 아주 유명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AO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너무나 필수이겠고요. 또 이런 혈관 또한 장기들 또한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질의 단백질, 또 찌꺼기를 많이 남기지 않고 드시는 만큼 흡수가 되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단백질 오소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혈관 건강의 핵심 당사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사슬의 재료인 거죠. 8가지의 필수 단당류들을 한 통에 담아 놓은 게 엠브로토즈 복합물,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산에서, 들에서, 오지에서 뭐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나테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해서 조사 분석을 해서 한 통에다 넣어놨습니다. 물에 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드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서 효과를 더 배가시키면 좋겠고요. 뭘 먹으면 좋을까? 너무나 먹을 게 많다는데 또 여기 가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고 많이 쌓여놓은 분들도 참 많으세요. 나 너무나 복잡해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현대인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드시라고요. 이렇게 OSP라고 소프트 패킷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간편합니다. 뜯으시면 그 안에 6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드시는 걸로 내 몸에 필요한 세포 건강, 혈관 건강, 또 항산화 작용들 다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엠브로토즈 말씀드린 글리코 영양소, 그 다음에 항산화제 AO 플러스라고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식물 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활력을 주게 되고요. 항염 작용도 하게 되고요.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글리코 영양소를 함유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우리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들요. 각각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따로 구성해서 드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드시게 되면 활력 있는 그리고 활발한 혈관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건강 음료, 그다음에 비타민 B 음료 아니면 운동할 때 마시는 건강 음료다라고 임팩트 플러스를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실 거세요. 근데 저는 면역 음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활력에 필요한 그리고 간 건강에 우리 혈관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B군들뿐만이 아니라요. 미네랄도 같이 함유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버섯 균사체 6가지 종류가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지 아미노산 단백질도 같이 들어있게 되고요. 또 핵심인 메나폴, 메나테크의 핵심 메나폴을 같이 함유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맛있게 뭔가를 드셔야 되는데 물을 못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집중력 또 아주 업무에 치중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느끼고 계신 분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위드 비타민 D, 비타민 D를 함유한 오메가3인 거죠.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미세 염증을 잡는 데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으로 오메가3는 잡수셔야 되세요. 그리고 눈이라든가 두뇌 건강에 시냅스 사이에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이런 오메가3 지방산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 산재에 있는데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요소들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혈당 프로밸런스, 혈관 내의 당을 잡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식단이 너무나 많아진 우리 한국인들한테 너무나 필수 제품인데요. 내가 먹으면서도 먹고 나서도 상당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맛있게 먹었지만 괜히 몸한테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에 좀 그렇죠. 후회가 될 때가 많을 때요. 한 포 털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포가 아니라 좀 과량으로 드셨다라고 생각이 될 때면 포 상관없이 뭐 세 포, 네 포 잡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혈중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만큼 인슐린도 일을 하게 되고 또 혈관 안에 당이 많음으로 인해서 아까 최종 당화산물 같은 그런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게도 되는데 그런 걸 다 억제하려고 그러면 흡수되는 당이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을 먹었으면요. 한 70% 정도는 흡수가 됩니다. 근데 최소 30%, 많게는 40%까지는 소화가 되지 않는, 우리 인체가 소화시킬 수 없는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면역세포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 건강하면 면역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면역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혈당 조절에도 유력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당뇨 있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분들, 또 살 더 찌면 안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클린하시거나 유지를 하실 때도 꼭 같이 안내를 해서 탄수화물에 대한 그 조절, 흡수 조절을 좀 같이 이루면 좋겠습니다. 제일 핵심인 메나테크의 3주 클린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고 앞에서 말씀드린 놀라운 임상들의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아주 밀도 있게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의 워밍업을 통해서 제대로 영양을 받아들이고 그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을 보수시켜주고 염증을 제어하고 이런 과정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3주의 과정이 모든 건강의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시작하는 워밍업의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 음식을 금기하는 대신에 완전한 영양을 채워서 내 세포가 쉬는 거예요. 나도 휴가를 가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고. 이런데 세포들은요. 우리 몸의 인체의 세포들은 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휴가를 주는 겁니다. 1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3주 클린을 좀 통해서 간이나 장이 쉬는 동안 내 몸에 있는 염증들,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이런 선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양 클린에 사용되는 각각의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밥은 안 먹지만 내 세포는 춤추고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이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을 원하는 만큼의 건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3일 리셋이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실 거세요. 클린 전에도 아니면 클린 후에도 클린과 클린 사이에도 아주 좀 몸이 무겁다. 몸에 한번 선물해야겠다라고 하면 3일 정도는 휴가를 줘야 되는 건데 이때 파이터 클렌즈와 또 이것 말고 트루퓨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누트리베르스와의 조합으로요. 이렇게 색깔만으로도 만나죠. 이걸 하루 5번 정도 잡수시면서 3일을 견디는 거세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당도 재활용이 되고요. 단백질도 재활용이 되어지고요. 쓸데없는 독소들은 배출이 되어지는 이런 산뜻한 3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하는 동안보다는 하고 나면 훨씬 경쾌해지세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걸 혜택을 회사는 2가지 제도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주문과요. 또 하나는 어치버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게요. 어차피 먹어야 되고 써야 되는 제품들에 대한 걸 나는 쓰는데 꾸준히 썼다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그 기간마다 선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자동 주문의 2가지 혜택은요. 월 25만 원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사실은 회원가입이 되어지면서 바로 자동 주문이 들어갔을 때 첫 달에는 GI 프로밸런스가 선물로 갑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각각 다른 제품들이 무려 1년 동안 거의 한 10%에 달하는 것 같아요. 26만 1,500원어치의 제품이 무상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도 많고 먹는 것도 좀 돼. 그러면 50만 원 정도를 구성을 맞추어서 물론 첫 달에 신규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자동 주문이 시작이 되어지면 GI 가는 건 동일하고요. 제품이 더 얹어서서 가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엠브로토즈 라이프 저거 보면 눈이 번쩍하실 거예요. 저까지 받으시는 그런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치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업자 본인이요 10명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네?
10명 하실 수 있잖아요. 10명을 하셔서 그분들이 각각 8만 원 이상씩을 자동 주문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치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3개월 이상 그분들이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치버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제품을 사업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 연도를 11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6개월마다 나누어서 6개월에 5번인 거죠. 5번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어치버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또 다른 선물이 집으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받으셔야 되겠죠. 열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혹시나 누락이 되면 또 채워서 하시고 그러셔서 이 정도는 손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자동 주문을 해서 꾸준히 드시는 소비자죠. 프리퍼드 커스터머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꾸준히 드셨을 때 지속하시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각각에 맞는 상품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건강식품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먹었을 때 한 달 먹고 2달 먹고 이걸로 다 해결되고 끝이야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 활동을 하는 동안 꾸준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클린의 과정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OSP라든가 아니면 메나테크 우리 지원에서 그 패키지로 구성된 상품 구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맞춤 솔루션으로 선물을 받고요. 그것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꾸준히 드시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